최대한 빨리 해보겠지만 맞춤 제작은 시간이 더 걸려. 당신이 떠나는 날까지 완성이 안 되면 코마니아를 통해 배송해줄게. 좋아, 그럼 부탁할게, 사장님. 아니야, 사이즈를 상세히 적어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댄스복을 따로 한 벌 지어줄 수도 있어. 괜찮아. 이 옷들은 아가씨의 연습에 어울려주려고 사는 거고 평소에 내가 따로 춤출 일은 딱히 없어. 그래? 그치만 당신 아까부터 가게에 걸린 각종 댄스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실크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치마에 소매랑 허리엔 띠를 두른 그런 스타일? 시선을 따라 간단히 관찰했을 뿐이야. 어때? 자기만의 특별한 댄스복을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난 뭐라가 부족해? 아니야. 모라라면 충분히 있어. 그냥 다른 고민거리가 있나 보네. 동전 있어? 동전이라면 있긴 한데. 앞면은 산다, 뒷면은 안 산다. 한번 던져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난 그냥 던져봐. 던지는 순간 당신 마음속의 답을 깨닫게 될 테니까. 뭐가 나왔어? 열어보지 않아도 돼. 만약 지금 앞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을 위해 새 옷을 살 때야. 무의미한 걱정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래. 좋아, 사장님. 옷 한 벌 만들어줘. 그래, 자세한 건 가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여행자, 너도 같이 차 한 잔 할래? 겸사겸사 네 사이즈도 측정해줄게. 그래? 알겠어. 그럼 옷 맞추고 싶어지면 찾아와. 가게 영업시간은 알지? 데이아 씨, 들어와. 살짝 말해주는 건데 치오리 부티크에 최신 원단이 도착했어. 치오리 뷰티크에 오신 것을 가서 골라봤지. 확실히 괜찮더라. 사전에 예약 부탁드려요. 캬캬캬. 콜레이랑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끓여 먹기로 약속했으니 버섯 말고 다른 조미료도 사야겠어. 사이노, 뭘 그렇게 쳐다봐?
버섯 먹고 싶어? 아니, 버섯에 관한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여행자, 너구나. 방금 그 멘트 아주 괜찮았어. 나도 참고해도 될까? 응? 뭔 소리야? 있어, 완전 재밌어. 마음에 쏙 들어.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니까 둘 다 적당히 해줘. 여행자, 너도 같이 먹을래? 네가 오면 콜레이도 좋아할 거야. 그럼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불빛 버섯을 못 찾았어. 불빛 버섯?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카데미아에서 발견한 신품종인가? 아니야. 신품종을 재배하는 프로젝트라면 전부 봤을 텐데 이런 이름의 버섯은 없었어. 그렇지. 이 버섯은 아직 세상에 빛을 못 발했으니까. 사이노,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싹 다 비워야 할 줄 알아. 다른 조사 결과와 종합해보면 이전 침입 사건들과 연관지어 수사해도 좋을 것 같네. 하지만 왜 범인은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대체 어떤 루트로 침입한 걸까? 여행자구나. 마침 잘 왔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 요즘 성 안에 침입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근데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책장 같은 것만 전부 헤집어놔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쪽에 신고가 들어왔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라이트 노벨을 수집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하지 않아? 다만 피해자들의 집에 공통점이 있긴 했어. 다들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라는 범죄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범인의 범행 수법이 전부 그 라이트 노벨에 나온 것과 똑같았어. 심지어는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까지 소설 속 주인공과 비슷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책의 작가부터 봉행소로 불러야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추측이 들어서 말이야. 그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도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료들이 내가 원하는 단서를 찾아내준다면 추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쿠조님께선 직접 도신들을 이끌고 수색하러 가셨어. 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셨지. 시카노인, 일단 네 판단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네 추리를 얼마나 확신하지? 지금은 30%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는 정보에 제가 원하는 단서가 있다면 6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사람을 한 명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을 거야. 뭐든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찾아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건이야. 범인의 목적은 대체 뭘까?
착한 이오로이 씨와 너구리 친구들, 다음에 꼭 맛있는 거 가져올 테니까 이번에는 좀 봐주세요. 네코마타 너 평소에는 그렇게 재빠르면서 너구리 몇 마리도 못 잡는 거낭? 요즘 것들은 수행이 부족하다낭. 농! 숨바꼭질 고수가 왔군. 저 친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 여행자, 이오로이 씨 좀 말려줘. 나 진짜 너구리들 찾을 시간이 없거든. 보내야 할 택배가 산더미야. 배송일로 진수의 숲을 지나갈 때마다 이오로이 씨가 너구리들이랑 숨바꼭질을 해달라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 너구리들이랑 가끔 놀아주는 건 재밌지만 매일 이렇게 놀아대다간 업무에 지장이 생길 거야. 난 이오로이 씨처럼 매일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낭낭! 뭐라는 거냐 이 네코마타 꼬맹이. 나는 진수의 숲을 지키는 수호 사정이다. 무거운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할 일 없이 퍼즐로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무거운 임무라. 바위가 되는 건 확실히 무겁긴 하죠. 아무튼 빨리 술법을 걷어주세요. 저 이러다가 배송 늦어요. 채, 요즘 요괴들은 하나같이 성질이 급하다니까. 내가 네 일을 그르칠 것 같낭? 교부코반, 물건 잘 갖다 줬지? 책상 위에 올려두고 왔다낭. 내 택배를 언제? 역시 아직 어리구낭. 네 택배의 수신지 따위 진작에 알아챘다. 네가 숲을 맴도는 동안 내가 교부코반에 시켜서. 수치 확인증. 뭐야? 어린 친구, 갑자기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내 수치 확인증이 그 택배 상자 위에 꽂혀 있는데 수령인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배송 완료 처리가 안 돼요. 수치인이 택배 상자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이번 배송은 헛수고가 되어버린다고요. 이번 배송이 무효가 되면 다음부터 진수의 숲에 올 때 이오로이 씨의 이끼를 절대로 청소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끼랑 넝쿨에 뒤덮여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커다란 바보 돌덩이나 되어버리라고요. 어린 친구, 돌아와! 교부코반, 당장 쫓아가! 그 인증인지 뭔지를 꼭 되찾아 줘야 해! 차! 핫! 차! 어라? 쿠조님이 벌써 가셨네. 머리 아파하시던 걸 보면 또 약 드시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침 잘 왔어. 전에 너한테 말한 그 사건 전부 해결했거든. 그럼 아니면 쿠조님이 쉽게 사건 종결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이네. 전부 말해줄게. 상대가 너라면 쿠조님도 내가 사건 정보를 흘렸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헌책방을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 책 살 돈이 없어서 자주 여기에서 책을 읽었지. 어느 날 그 학생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어. 몰래 여자아이의 책상에 넣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결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어. 낙담한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해 편지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지.
그때 헌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고민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입담한 책을 읽으러 들어갔지. 그렇게 그는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고백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맞아.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책갈피 삼아 끼워버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곧장 편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책은 팔려버렸고 사장도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넋이 나간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심리적 궁지에 몰린 그는 전에 본 범죄 소설에 나온 방법으로 편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소설 속 범행 묘사가 너무 디테일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이나즈마 성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방법의식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는 책에서 본 범행 방식대로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온 하나미자카를 뒤집어 놨어.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도신들만 조사했었는데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쿠조님이 내게 이 사건을 맡기셨지.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해결은 꽤 순조로웠어. 내가 잡았다고 하긴 뭐해. 그날 봉행소의 한 도신이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한 권 샀거든?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범인이 목숨 걸고 찾아대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바닥에 편지가 떨어졌어. 난 그 정체불명의 고백 편지를 읽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지. 그 다음 나는 학당의 하교 시간에 맞춰 길을 가던 범인을 막아섰어. 당연히 하지. 날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도망치면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애의 짝꿍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테다. 그러니까 다시 얌전히 돌아오더라. 살짝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그런 무책임한 짓은 안 해.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범죄야. 책임져야 할 일과 배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범죄를 화려하게 묘사한 소설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은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움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바보가 되어버리지. 여행자, 너도 이런 생각을 해? 오, 진심이야? 그럼 조심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나의 수사와 쿠조님의 체포가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역시 그런 짓은 하지 마. 쿠조님이 족쇄를 얼마나 세게 채우시는데 그걸 찬채로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봉행소로 돌아가 볼게.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거든. 이런 소동이 있었으니 한동안 쿠조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방범 교육을 하러 다니시겠어. 모방범이 안 생기면 좋겠네. 안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될 거야. 따뜻한 물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이 있지. 당신은 레일라 씨의 또 다른 인격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인격? 잘못 짚었어, 요기 아가씨. 난 레일라야. 지금은 몽유 상태일 뿐이지. 역시 내 친구 여행자. 아주 정확한 호칭이었어. 성격도 레일라 씨와 정반대네요. 마치 원래 인격에 가면을 쓴 것처럼요. 가면? 꽤 재밌는 표현이네.
당신 같은 가면이 몇 개나 더 있죠? 요기 아가씨, 세게 나오네. 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어쩔 건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렸죠. 말씀해주세요. 여기선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명심하시고요. 어머, 무섭네. 걱정 마. 나 하나뿐이니까. 게다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곤 기껏해야 이 아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숙제 좀 도와주고 천문도 좀 그려주는 것뿐이지. 요즘 들어 이 아이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스트레스가 부쩍 늘었지. 말없이 버티고 있지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아. 분명 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흠을 찾으려 들어.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 전까진 멈추질 않는다니까. 자기 비난이 심한 타입이군요. 평소 공부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못 받는 편인가요? 그건 아니야. 지도 교수나 동기들 모두 칭찬 일색인걸? 하지만 이 아이는 성격상 이미 끝난 일에는 관심이 없어. 아직 메꾸지 못한 실수만 계속해서 파고들지. 알겠습니다. 향후 치료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죠. 레일라 씨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 그거 좋네. 사라질 날을 고대하고 있을게. 왜 그래, 요기 아가씨? 나는 레일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네가 말한 사라지는 것은 그저 가면을 벗는 것에 불과해. 여행자, 나 좀 부축해줄래? 슬슬 깰 때가 된 것 같아. 제가 왜... 감사해요. 근데 저 진료받고 있지 않았나요? 설마 또 몽유 상태였던 건가요? 이즈키 씨, 혹시 제가 신뢰되는 말을 하거나 무리하게 굴진 않았나요? 안 그랬으니 걱정 마세요. 그저 레일라 씨가 진료 중에 갑자기 깨어나셔서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죄송해요. 요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이 부족하면 몽유에 잘 빠지더라고요. 방금은 잘 주무셨나요? 네? 네, 잘 잤어요. 머리도 안 어지럽고 눈도 안 아파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여자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죠.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무척 안심되더라고요. 전 그만, 거기까지요. 꿈은 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벚꽃잎이에요. 가끔 되돌아보는 건 좋지만 그걸 손에 잡으려 하면... 네, 알겠어요.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예요. 내일 이 시간에 잊지 말고 다시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행자도 방금 부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금이라면 왠지 훌륭한 개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잠수를 좋아해. 안녕, 오랜만이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난 그런 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 지금 바로 들려줄게. 너도 들을래? 좋아, 너한테도 이야기해줄게. 옛날 옛적에 탱탱물범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씩씩하게 혼자 생활하며 가족을 찾았지.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심해 잠수부가 탱탱물범을 발견했어. 인간을 처음 본 탱탱물범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어. 하지만 잠수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건네고 다음날 또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탱탱물범과 잠수부는 친구가 됐어. 잠수부가 올 때마다 탱탱물범은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 잠수부도 탱탱물범의 둥근 배를 아주 좋아해서 올 때마다 한참을 쓰다듬었어. 탱탱물범은 배를 쓰다듬는 손바닥의 감촉을 좋아했지만 시력이 나빠서 잠수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진 못했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지. 그래서 탱탱물범은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어. 착하지? 자, 방금 잡은 물고기야. 천천히 먹어. 나도 여기서 끝이길 바랐지만 아니야. 어느 날부터 잠수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그 탱탱물범은 계속 기다리다 끝내 용기를 내서 잠수부가 떠난 방향으로 헤엄쳤어. 그렇게 해변에 올라 잠수부의 실루엣을 찾았지. 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야. 결말이 어떤지는 나도 몰라. 내 생각에 그 둘은 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물고기를 또 먹고 싶니? 아직 좀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 탱탱물범의 배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럼 만진다? 와, 신기하다. 리넷이 키우는 고양이랑은 완전 다른 촉감이야. 와, 필름 판매자 녀석 입이 너무 가볍네.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에이, 나를 뭘로 보고? 나 샤를로트가 혼자 막무가내로 낯선 나라에 취재하러 갈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 맞아. 하지만 취재를 나가려면 먼저 편집장님의 허가부터 받아야 해. 근데 어떤 이유를 대도 나타에 보내주질 않으셔. 휴가 신청도 안 받아주시고 나타에 여행 갈 때 사진기랑 예비 필름은 안 챙겨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딱히 거짓말은 안 했어. 그냥 말하지 않은 게 있을 뿐이지. 그랬는데 나한테 필름을 판 녀석이 나를 팔아넘긴 거야. 하마터면 편집장님이 우리 아빠한테 가서 나를 한 달 동안 가둬두라고 할 뻔했다니까.
그치만 나타에 못 가면 노드크라이에 가면 되지. 경비를 안 내줘도 상관없어. 돈이라면 나도 많이 모았으니까. 아빠가 거기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친구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 휴가도 보내고 겸사겸사 기사거리도 찾으면 딱이겠어. 모험가의 천국, 낙원 이런 이름만으로도 기사 몇 편은 뚝딱이라고. 좋았어. 난 이제 물자를 사러 가볼게. 살 게 많아. 두꺼운 옷이랑 예비용 장비, 필름 잔뜩.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노드크라이의 친구분들한테 연락도 넣어달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내가 알아서 묵을 곳을 찾아야 하니까. 오늘 하나미 작가 쪽 치안은 문제 없네. 기왕 여기까지 나왔으니 일단 뭐 좀 먹고 나서 보고하러 가야겠다. 땡! 난 방금 막 도신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참이라 탐정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부적절한 지적이란 말씀. 말장난 아니야. 이제부터 탐정 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 최근 하나미 작가 부근에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무리가 생겼어. 원래는 멀쩡한 상인이었는데 어째서인지 갑자기 잘못된 길로 빠진 거야. 그들은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법 행위를 은폐했어. 도신들이 오랜 기간 뒤를 밟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볼까 해. 고마워. 근데 이번 사건은 네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야. 이미 상고씨 쪽에 비밀리 조사를 맡겨둬서 단서 수집이 거의 다 끝나가. 이젠 내 차례야. 정말 그러면 좋겠다. 정말로 이번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내가 한턱 쏠게. 정말로 이번 사건을 나무 껍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진흙도 좀 채취해야겠어. 타이날이랑 같이 근처에 식물 샘플을 수집하러 왔어. 지금은 시키는 대로 나무 껍질을 채취하고 있었고, 근데 나무에 버섯이 많이 자라나 있어서 껍질에 붙은 버섯을 제거하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 가끔은 궁금해. 이 버섯들은 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까?
타이나리도 야생버섯의 성장 환경은 무척 복잡해서 각종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아무리 작은 변수도 버섯의 성장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대. 그건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거든. 왜 버섯은 나무에서만 자라고 고기에서는 못 자라는지 알아? 왜냐하면 버섯은 생고기보다 녹엽소를 좋아하는 소식주의자거든. 노드크라이에 가는데 잠입복 같은 건 필요 없어. 거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떤 복장이 보여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럼 그냥 이 차림으로 갈게. 얼어 죽을걸. 두꺼운 옷 한 벌 지어줄게. 2주 뒤에 찾으러 와. 고마워, 치오리 씨. 됐어. 참, 말이 드는데 아까 네가 본 장갑들 전부 너한텐 안 어울려. 그게 그냥 보기만 한 거야. 그리고 내 가게에서 클로린들을 만날 일도 없을 거야. 아니, 사실 그게 클로린드가 장갑을 주문하면 난 보통 키라라한테 집 앞까지 배송을 맡겨. 여기 죽치고 있어봤자 만나는 건 슈브르즈 뿐일걸. 특별 순찰대가 마시는 차에 관심이 있진 않을 거 아냐. 없어. 절대로 없지.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럼 2주 뒤에 옷이나 가지러 와. 알겠어. 고마워. 여행자, 오래 기다렸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서 차를 대접하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가게 영업시간 알지? 옷을 사거나 입어보고 싶으면 시간에 맞춰서 오면 돼. 그럼 난 이만 가게로 들어가 볼게. 샤를로트, 잊지 말고 제때 옷 찾으러 와. 알겠어. 역시 치오리 씨 눈은 못 속인다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클로린드 씨가 가끔 장갑을 사러 온다고 들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 순 거짓말이었어. 됐다. 이 일은 잠시 접어둬야지. 지금 중요한 건 빨리 물자를 사서 노드크라이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엄마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아빠가 엄청 응원해줬어. 취재 계획? 아니, 휴가 장소까지 같이 찾아줬지. 나 대신 물건도 많이 사주고 노드크라이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나 좀 잘 챙겨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더라. 근데 그 친구분들 나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 전부 대단한 기자거든. 당연하지. 우리 아빠는 티바트에서 최고로 대단한 기자거든. 아빠한테 숨길 수 있는 건 없어. 물론 최고의 아빠기도 해. 인연이 되면 노드크라이에서 또 만나자, 여행자.
농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최소한 용병 몇 명 정도는 데려가셔야 해요. 인원이 많으면 움직임만 느려져.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놈을 잡으려면 신속함이 생명이야. 하지만 거기까지 원래 계획대로 움직인다.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해. 네, 대풍기관님. 별거 아냐. 한 학자가 금지된 장치를 만들어 아카데미아를 탈주해서 우리 풍기관이 뒤를 쫓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해. 계획은 이미 다 세워뒀어. 다른 풍기관들은 예정된 지점에 함정을 설치하고 나는 따로 움직이며 범인을 정해진 위치로 유인할 생각이야. 이번 범인은 아주 교활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뒤쫓는 풍기관을 여러 속였어. 몇 명은 심한 부상까지 입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걱정 마. 겁 많은 하이에나를 위협해서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할 뿐이니까. 감히 이빨을 드러낸다면 사막의 모래가 그자의 귀짝지가 될 거고. 안심해. 이런 사건은 많이 처리해봤어. 사고는 없을 거야. 미안.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 돌아오면 제일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줄게. 교활하네. 하지만 모든 일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작은 문제가 생겼어. 이놈들 생각보다 똑똑하더라. 중개인들은 서로 아무 관계없는 경우가 많고
판매 루트도 단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